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폭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독재자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폭력 수단이 다 없어진 다음에는 그 사람도 결국 생명을 구걸하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비참한 존재가 되죠. 인간에게 이 폭력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폭력은 무서운 거예요. 폭력 앞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 체면이나 인간적 권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폭력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무릎 꿇지 않으면 강제로 꿇립니다. 그래서 이 폭력 행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폭력은 항상 경찰이나 이 검찰을 통해서 행사되기 때문에 사람을 인격 모독을 하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가다피를 죽인 사람을 조사를 해가지고 재판에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리비아 지금 혁명 정부도 조사를 해가지고 처벌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가다피가 왜 그러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느냐. 살려서 데려가서 저 국제행사재판소에 넘기는 게 맞았어요. 그러면은 더 그놈이 나쁜 짓 한 걸 더 정당하게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막 때려 죽여버리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다 감정이에요. 가다피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가다피가 죽인 사람이 얼마냐 하는 것은 나중에 통계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1988년에 페남 비행기, 이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폭탄을 장치를 해가지고 그 비행기가 스코틀랜드 상공을 날 때 터지도록 만들어가 270명을 죽였어요. 그 가다피가 한 게 드러나가지고 경제봉쇄를 몇 년까지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6년인가 5년인가 그때 트리폴리에 있는 무슨 감옥에서 저우의 불만을 품고 죄수들이 데모를 하니까 다 죽여버렸습니다. 1,300명을 죽였어요. 1,300명. 학살자라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불교 인권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면 2003년에 가다피한테 인권상을 줬어요. 2003년에 이런 사실이 다 밝혀진 다음에 가다피한테 인권상을 줬어요. 불교가 자비를 근간으로 하는 종교 아닙니까? 가장 자비롭지 못한 인간한테 인권상을 줬습니다. 우리 불교는 호국 불교의 전통을 받으니까 신라가 삼국통일하는데 뒷받침을 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유산이죠. 그 중에 일부가, 불교계 일부가 좌경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다피의 인권상을 준 거는 가다피가 인권을 신앙시켰다기보다는 반미하니까, 미국에 반대하니까 아마 그 인간들은 반미하면 인권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또 간첩 중에 깐수라는 간첩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아랍인으로, 이 북한 사람인데 아랍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어느 대학교에 교수로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북한 사람이에요. 아랍 말을 하도 잘하니까 그 부인도 아랍 사람인 줄 알았다. 깐수라고 별명이, 이름은 정수일인데, 아니 이자한테도 인권상을 줬습니다. 불교 인권위원회. 2009년에는 지금 박원순이라는 사람한테도 인권상을 줬어요. 박원순, 가다피, 깐수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반미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런 짓을 우리 사회 한 군데서 하고 있다. 또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또 있었어요. 대한항공의 조종사가 종북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거 아시죠? 연봉이 1억 이상 받는 사람인데 대한항공 기장이 평소에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인터넷 켜놓고 김일성, 김정일 촬영하는 글을 올리고 돌리고 이런 짓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대. 그걸 그냥 취미 활동처럼 했답니다. 취미 활동.
정보 활동을 취미 활동처럼 했대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멋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김정일이가 멋있다고. 불교인권위원회나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종북, 친북, 반미 활동을 하나의 취미 활동이라고 해요. 취미 활동. 유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을 적으로 지금 우리가 휴전선을 유지를 하고 천안함 연평도 당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원인을 깊게 들어가면은 어디하고 만나는지 아십니까?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서울시민의 시장으로 뽑은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천안함 폭침은 북한을 자극한 이명박 정부가 책임이다 이렇게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제기 안 하고 남한의 과거 정권이 한 일만 이런 사람 서울시장을 뽑아요. 그러면은 이런 비유를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그 텔아비브 시장으로 뽑았느냐. 그 사람은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한 것은 유태인이 히틀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텔아비브 시장으로 뽑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한 것은 유태인들이 히틀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텔아비브 시장으로 뽑았다면 그 이스라엘이 아랍 세계 한복판에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이나 유럽에 있는 중요한 나라는 이런 법을 가지고 있어요.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히틀러를 변호하는 말을 강연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합니다. 감옥에 보냅니다. 유태인 학살은 유태인이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문명국가에서 감옥에 보내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고 600만이 아니고 뭐 한 5만 명밖에 안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그게 절대 인권 탄압이 아닙니다. 인권 탄압. 국가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권을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뭐냐 하면 딱 하나를 만나죠. 국방